국회 기자회견 지금 시작했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강혜경 국장이 이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최용희 관련된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선교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죠. 예.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도 시장으로 탄생부터 이 명태균 씨와 연결되어서 잘못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 출마도 포기했고,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자금 대납 등으로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삼형제,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삼형제, 맏형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인연이 깊습니다. 2014년 정도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인연이, 홍준표 국회의원 인연으로, 그리고 대통령 후보 인연으로, 그리고 대구시장 인연으로 명태균 씨와 연루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낱낱이 공개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여론조사 과정 속에서 무슨 불법이 저질러졌고,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냈으며 홍준표 씨는 이 뒤에서 어떻게 배후 조정을 했는지 등등이 PC를 통해서 낱낱이 카톡 등도 다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홍준표 깝대기를 벗겨버리겠다고 했고, 이제는 돼지는 잔칫날에 잡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탄생된 그 시작의 문제를, 불법을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염태영 의원님 요구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창원국가산단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장 염태영입니다.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그동안 지금 서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후보의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왔고, 이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왔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20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있었고, 지난 4월 12일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조사를 받은 많은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후보가 오세훈 시장보다 의혹이 10배는 더 많다. 또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로부터 검찰에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 제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의 아내와 아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판박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난해 4월 윤건희의 범죄 혐의 정황이 담긴 전화 통화 녹음 파일 4,295개, 또 9월에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와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캡처 280개를 손에 쥐고도 아마 수사하지 않고 뭉개려 했던 검찰의 이러한 전철 또다시 밟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최용희 박모 씨는 대구시장 후보 당시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4,370만 원을 대납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구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강혜경, 김태열 공익 제보자분들에 의하면 아마 이런 분들은 이런 큰 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자금 출처 반드시 캐내면 그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을지 저희는 반드시 그 의혹의 중심에 홍 시장이, 홍 후보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박수성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있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2022년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당시에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및 검찰 봐주기 수사 규탄을 위한 것인데요.
홍준표 캠프에서 이 경선과 관련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것을 명태균 씨와 같이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 불법 당원 명부 입수 그리고 유출, 불법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고요. 참석자는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김태열 씨 나오고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단장, 염태영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장,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노정면 원내 대변인 등입니다. 보도자료는 현장에서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보도자료 이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정기환 대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 2022년도 6월 지방선거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생하죠. 3월 달에 경선 준비한다 한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것도 여러분들 뭐 몇 번 들어보셨을 건데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안심번호를 통해서 0505 이렇게 번호가 나가는데 당시에 홍준표 시장 캠프 쪽에는 0505 번호가 아니라 권리당원의 명부가 3월 21일 날 29,800개가 아예 권리당원 그러면은 성별, 주소 그리고 당원 가입 일자 거기다가 사는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나갑니다.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당원들의 성향 분석을 시작합니다.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3월 21일 날 한 번 나가서 29,800개가 좀 넘는 거를 전수로 돌려서 성향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4월 4일 날은 이거보다 더 대담해졌습니다. 44,000개의 당원 명부, 그러니까 대구시당에 있는 권리당원의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이 됩니다. 유출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4,000명 이상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합니다. 그 성향 분석이 뭐냐? 홍준표를 지지하느냐, 당시에 김재원 후보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박근혜 측근으로 알려진 유형아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해서 44,000개와 29,000개, 거기는 이제 숫자가 또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성향 분석 자료가 10,000개가 넘는다. 권리당원만 하더라도 5,000개 정도가 이제 이렇게 성향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선거에 활용했다. 그러면은 당에서 누군가 불법적으로 유출한 게 있고 그 유출한 것을 여론조사로 쓴 것도 이제 불법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성향 분석된 자료, 그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를 할 때 이걸 섞어 넣기를 하는 겁니다. 섞어 넣기.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람만. 유리한 사람만 섞어 넣기를 하는데 이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죠. 선관위에서는 절대 이런 걸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번호를 마치 RDD 자동 추출한 번호인 것처럼 가공해서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 번호에 섞어 넣어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홍준표가 당원 투표에서는 김재원, 유영화와 비슷하거나 김재원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당원들의 그 성향을 파악한 뒤에 넣었으니까 당원 투표에서도 홍준표가 앞선다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이 섞어 넣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다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